자유한국당이 넉 달여 만에 5.18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했지만 5.18 왜곡에 앞장섰던 인물들이 포함돼 5월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전공대 부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이 유출됐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핵심 평가 항목에 포함돼 출혈 경쟁이 우려됩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가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현대차와 노동계 협상을 이끌 2급 특보 자리도 신설했습니다. 건설 노동자 2명이 10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추락 사고를 방지할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했습니다. 특별법 통과되고 넉 달 만인데 추천하자마자 철회하라는 요구와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추천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사위원회 출범까지는 앞으로도 한동안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회 추천위원 3명을 확정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상임위원으로는 권태호 전 한미연합군 사령부 특수작전처장을, 비상임위원으로는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추천했습니다. 법 취지에 맞춰서 진상 규명과 또 국민 통합에 적절한 인사를 이번에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중 이동욱 전 기자는 기자 시절 5.18 주요 보도들을 반박하는 기사를 썼다, 5.18 관련 단체에게 공개 사과 요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차기환 변호사는 이무리한 행진국이 대한민국 정치체제를 부정한다고 주장하고 5.18 당시 민간인 사망자가 진압군 총에 숨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5.18 왜곡 발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지만원 씨와 5.18 진압군이 배제되고 새로운 인물들로 추천이 이루어지자 혹시나 하며 검증에 착수했던 5월 단체들은 다시금 분노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5.18의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데 앞장서는 인물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소신과 의지를 갖춘 인물들로 위원을 재추천하라. 극우농객 지만원 씨나 5.18 진압군 지휘관을 검토해온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농성에 들어갔던 5월 어머니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실 앞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도 자격 없는 위원 추천을 철회하고 추천권을 반납하라고 한국당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인물들을 배제한 것만으로도 당내 진통이 컸다며 철회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추천한 인물들이 적임자라며 사실상 이 정도가 자유한국당이 꺼낼 수 있는 최선의 카드라고 선을 긋고 있어 5.18 조사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한전공대 후보지 평가 기준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부지 조성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얼마나 지원할 거냐, 이 기준도 포함됐습니다. 한전공대 유치 경쟁이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키울 거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전공대 후보지는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추천 절차를 거쳐 모두 6곳으로 압축됐습니다. 한전 측은 이들 후보지에 대해서 2단계의 평가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1단계가 입지 여건, 2단계는 경제성 부분을 위주로 진행되는데 산학연 연계성에 대한 배점이 가장 높고 기존 인프라 활용성 등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1단계 평가를 통해서 후보지는 6곳에서 2곳으로 압축되고 2단계에서는 부지 조성과 관련된 경제성과 지자체의 지원 계획이 최종 선정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평가 과정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고 결국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의 어떤 재정적 여건이랄지 또 재정적 지원이랄지 이런 점들이 크게 부각되거나 비중 있게 다뤄져서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전 측은 이번 주까지 후보지에 대한 1단계 평가를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압축된 후보지 2곳에 대한 제안서 발표와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전공대 후보지 평가 기준이 당초 약속과 달리 외부로 유출되면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광주시가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추진단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전문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종용욱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노사 상생도시 실현을 선언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그 첫걸음으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꼽았습니다. 현대차 투자 유치의 핵심 쟁점인 임단협 유예 기간에 대해 현대차와 노동계가 모두 수용 가능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완성차 공장 투자 협상팀을 광주형 일자리 추진 TF로 확대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동계와 협력 강화 차원에서 4급인 노동협력관과 2급인 사회연대 일자리 특보가 신설돼 시장을 특별 보좌합니다. 2급 특보의 경우 사실상 TF팀을 진두 지휘하며 광주형 일자리 성공과 함께 향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역할까지 맡습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시키는데 또 노사 상생 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당정의 동료도 계속됐습니다. 대통령이 새해 들어 2차례나 공식석상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언급한 데 이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달 말까지 협상이 끝날 것 같다고 시사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용 절벽 속에 광주형 일자리가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해법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오늘 광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을 설치하던 일용직 근로자 2명이 10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추락 사고를 방지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9 대원들이 쇠파이프로 가득 찬 건설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구조물 사이로 근로자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주차타워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한 건 오전 10시 30분쯤. 10층 높이에서 철근 구조물을 설치하던 55살 김 씨와 51살 김 씨 머리 위로 타워 크레인에 실려있던 쇠파이프 등이 중심을 잃고 쏟아진 겁니다. 파이프에 맞은 근로자 1명은 땅으로 떨어져 숨졌고 다른 1명은 6층 구조물에 걸려 119 대원이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한쪽에 걸리니까 중심이 잃어갖고 밑에 사람들이 지금 5명이 이러고 있는데 쏟아져 오니까 그 사람이 맞아서 추락을 했던 거예요. 공사 현장엔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구조물에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안전장구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은 숨진 인부들이 하청 업체가 고용한 일용직이었다며 원청 업체의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일주일 전 화재로 잿더미가 된 목포 먹자골목 상인들이 임시 천막을 치고 설 대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재 피해 상인들을 돕기 위한 각계각층의 도움이 재기의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새벽 시뻘건 불길이 상가를 집어삼킵니다. 불에 탄 상가는 앙상하게 뼈대만 남았고 설 대목에 맞춰 준비해둔 물건들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이 났던 먹자골목 인근 공영주차장에 몽골 텐트가 설치됐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해 마련된 임시 전통시장입니다. 전기가 개통됐고 수도시설 설치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판매 물품과 냉장시설, 판매대 등을 갖추고 오는 21일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수도하고 하수관 전기는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상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주쯤이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불타버린 점포 길 건너편에 마련된 임시시장이지만 굳었던 상인들의 얼굴에는 비로소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목포 먹자골목 화재 피해 상인들의 재기를 위한 온정의 손길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지원과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고 있는 성금 기탁, 그리고 모금 운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목포 시민들께서도 좀 많이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은 조금이라도 저희가 이제 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목포 먹자골목 상인들이 주변의 도움으로 재기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광주시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광주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의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탄때 농도가 1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특보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어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등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들이 광주 민간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 등 9개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공원 2단계 사업 과정에서 원칙과 합의, 일관성을 상실한 시행정에 대해 오는 1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민간공원 사업의 경우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최근 광주시의 특정 감사와 후속 조치는 원칙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공익감사 청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광주시 북구의 한 빌딩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 47살 이모 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불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 도중 불꽃이 부직포에 옮겨붙어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화순군 화순읍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돼지 400여 마리가 불에 타 죽는 등 소방서 추산 2억 6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